여러분, 오늘 우리는 단순한 경기 이야기가 아닌 팀 내 깊숙이 숨겨진 긴장과 의욕을 파헤쳐 볼 겁니다. 이게 감독의 음모다. 이 한 문장이 모든 파장을 시작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마리 팀의 최후방에서 경기 전반을 지켜본 골키퍼 유리스의 입에서 나왔다는 점입니다. 그의 발언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숨겨진 진실의 신호처럼 느껴집니다. 경기 후 밝혀진 사실들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핵심은 바로 에이스 손흥민이 페널티킥에서 배제됐다는 의혹입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 의도된 결정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왔죠. 이건 단순한 전술 선택이 아닙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팀의 중심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 폭로 직후 LAFC 회장이 긴급 반응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내부 회의에서는 산토스 감독의 경질까지 거론됐다고 합니다. 선수, 감독, 그리고 구단까지 모든 요소가 한꺼번에 얽힌 사건. 과연 그날 경기 뒤 숨겨진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문제의 시작은 후반 추가 시간, 모든 이가 숨을 죽인 페널티킥 장면이었습니다. 사실 그 순간은 너무 명확했습니다. 경기의 흐름, 상황, 상징성까지 고려했을 때 공은 자연스럽게 손흥민에게 향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미 승부는 기울어 있었고 부담도 없었으며 오히려 팀의 중심 선수가 직접 마무리하며 이야기를 완성하는 것이 가장 축구다운 결말처럼 보였습니다. 실제로 그는 공을 들었습니다. 그 짧은 찰나, 경기장과 중계를 지켜보던 수많은 팬들은 한 장면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다음 순간 모든 것이 뒤틀렸습니다. 드니 부앙가가 다가왔고 공은 그의 손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갔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 없는 장면처럼 보였습니다. 팀 내 규칙, 키커 순서, 시스템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축구는 숫자와 규칙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흐름이 있고 감정이 있으며 맥락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맥락이 완전히 무시된 순간 논란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며 가장 먼저 떠오른 질문이 있었습니다. 왜 하필 지금인가? 경기 초반이었다면 이해할 수 있죠. 중요한 승부처였다면 원칙을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미 결과가 정해진 경기팀의 핵심 선수가 경기 내내 고립된 채 희생만 해온 상황에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했을까요? 팬들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강렬했습니다. 경기 직후 SNS와 커뮤니티에는 이건 존중의 문제가 아니다. 에이스를 이렇게 쓰는 팀이 어디 있냐? 손흥민은 왜 항상 양보해야 하냐는 글이 폭발적으로 올라왔습니다. 일부 팬들은 이 사건이 단순한 PK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고까지 주장했습니다. 그들이 분노한 대상은 단순히 골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한 선수에게 반복되는 희생이었고 그 희생이 당연하게 소비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손흥민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불만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공을 넘겨주는 순간조차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렇지 않게 돌아섰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존경스러웠지만 동시에 안타까웠습니다. 단순한 장보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우는 선택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전술적으로도 이 장면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손흥민은 사실상 고립된 상태였습니다. 볼 공급은 제한적이었고 공격 전개에서 중심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끊임없이 움직이며 공간을 만들고 수비 라인을 흔들며 팀의 연결고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마지막 순간 페널티킥을 만들어낸 장면 역시 그였습니다. 기록에는 남지 않지만 경기의 핵심에는 항상 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일한 보상의 순간마저 사라졌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공격 포인트 없이 경기를 마쳤고 경기 후 평점에서도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아이러니합니다. 경기의 흐름을 만든 선수는 가장 낮은 평가를 받고 마지막 한 장면을 가져간 선수는 기록을 남깁니다. 이것이 과연 공정한 평가일까요? 논란에 불을 붙인 결정적인 장면은 바로 경기 후 요리스의 인터뷰였습니다. 평소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던 베테랑 골키퍼가 인터뷰 도중 말을 멈추고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는 모습, 그리고 이어진 한마디, 그건 손흥민이 양보했기 때문이다. 이 말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발언이 일종의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팀 내부에서 무언가가 있었고 그것이 외부로 드러난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언론 역시 이 사건을 단순한 해프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멕시코 현지 매체들은 LAFC 내부 균열의 시작일 수 있다, 승리 뒤에 숨겨진 갈등, 보이지 않는 리더십 충돌지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특히 일부 전문가들은 감독의 선택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것과 상황을 읽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며 이날 선택은 분명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결정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사건을 단순 논란으로 보지 않습니다. 현대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를 던지는 사건입니다. 팀을 위한 희생은 어디까지 정당한가?
그리고 그 희생은 과연 공정하게 분배되고 있는가? 손흥민은 분명 팀을 위해 자신의 순간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계속 반복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미덕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LAFC는 4강에 진출했습니다. 결과는 성공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드러난 균열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승리가 더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덮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강한 팀은 승리 속에서도 문제를 직시하는 팀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단순한 루머로 끝나기에는 너무 많은 조각들이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요리스의 발언, 손흥민의 침묵, 경기 직후 이어진 구단의 움직임까지 모든 흐름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된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팀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그 중심에서 다시 한번 드러난 것은 손흥민의 존재감입니다. 그는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행동과 태도만으로도 거대한 파장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구단의 최종 결정입니다. 산토스 감독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LAFC는 이 균열을 봉합할 수 있을지,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셨나요? 정말로 감독의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단순한 오해였을까요?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팀 내부의 긴장과 희생, 그리고 의도된 선택이 어떻게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손흥민은 그 중심에서 묵묵히 팀을 지켰고 그의 존재는 결코 무시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과 좋아요,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의견과 생각도 자유롭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